오늘은 교육학자이자 개인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가 주장했던 태어난 순수로 보는 형제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라난 환경만큼이나 아이가 형제들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가 성격 형성에 상당히 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 아이의 경우는 집안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발달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지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장남은 항상 특별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전 대가족 시대에는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고 느끼면서 자라는 다른 형제들보다 장남의 경우 훨씬 좋은 심리적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뢰감을 받고 성장한다면 아마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집에서 넌 제일 크고 힘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해야 해. 이렇게 아이의 발달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맞이에게서 질서의 수호자처럼 보이는 성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권력에 특별한 가치를 두게 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의 개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권력은 맞이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수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맞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동생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부모의 사랑을 받아오던 위치에서 동생이 태어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보통 열등감을 심화시킵니다. 둘째의 출생에 대해 아무런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첫째 아이는 나중에 신경증, 알코올 중독, 범죄 또는 성적 일탈자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생애 초기에 권력을 가졌고 이후 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권위의 중요성을 동생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실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동생들에 대해 더 동정적이기도 하죠. 아들러에 따르면 첫째 아이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배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째 아이나 중간 아이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바로 경쟁심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보다 힘이 센 형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에게 삶은 따라잡으려는 끊임없는 경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늘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걸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경쟁자와 한편이 되어 강한 협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경쟁의 태도가 너무 강한 성격으로 자란다면 혁명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에게서는 이렇게 권력과 우월성을 향한 욕구가 남다릅니다. 늘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생 강박적으로 그런 감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막내의 경우는 과잉보호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아이를 마지막 자녀로 여기고 과잉보호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아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과잉보호 때문에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쟁을 이겨내고 정상에서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어리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독립하고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라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상당히 모순되어 보이는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계속 어린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할 수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것은 아이를 자극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권력욕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최고의 상황에서 만족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겠다는 욕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막내들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뤄내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이를 시사합니다. 반면 좋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을 능가할 만큼
적극성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막내들의 경우는 자신의 과제에서 뒤로 물러나고 겁 많고 소심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동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경우 가족 내에서 경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독자로서 이들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독자가 전형적으로 소심하고 의존적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독자를 잃을까봐 일반적으로 불안해하는 태도가 자식에게 전달되어지고 외동들도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이 애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아이를 극도로 비자립적이고 누군가가 자기의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며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찾게 만듭니다. 너무나 극진하게 귀여움을 받고 항상 누군가가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 주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기에 자신이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생길 때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현명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경우가 외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자신의 출생 순서와 내용을 맞춰보느라 바쁘셨죠? 형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아들러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우월의식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감정이 형제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재미로 넘기기에 그 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핵심 이론도 우월의식입니다. 상대를 중요한 인물로 대해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이론의 핵심이죠. 특히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려운 곳이 상대가 추구하는 우월감이 존재하는 킬링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우월심과 열등감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